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깜짝 놀랐죠. 매일 뭐 왔다 갔다. 자, 서울 아파트 값이 15주 만에 최대 상승했다. 뭐 오늘 신문 방송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특히나 강남이 지금까지 계속 하락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락했던 이 강남이 상승 전환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에 25개구 전체가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과연 이것이 팩트인지, 또 올랐다면 얼마나 올랐는지, 정말 올랐는지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요건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압구정 신현대 11차, 이게 저는 가장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이 61평 183제곱미터가 128억까지 갔던 게, 그것도 뭐 작년 12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게 뚝뚝뚝뚝 떨어졌죠. 128억에서 110억에서 그다음에 97억에서 이번에 90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8억이면 40억 가깝게, 그것도 30%. 자, 그래서 이게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이제 소진이 됐고, 결국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으면 지금 압구정 신현대 같은 경우에는 다시 100억대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110억대로 올라가거나, 아니 다주택자들이 아니면 이렇게 싸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5월 9일,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 날 종료가 이제 된 거고, 이제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82.5%의 양도세를 내면서, 특히나 압구정 신현대처럼 이렇게 128억까지 올랐던 거를 그렇게 양도세 82.5% 내고 팔 일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 128억짜리가 90억까지 나왔던 게 이 정도 매물이 그대로 있거나 이거보다 더 낮은 매물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하고 뭐 비슷한 매물이라도 100억짜리 아래의 매물이 있다고 한다라면, 자, 결국은 1주택자들이 매물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게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압구정 신현대가 5월 10일 이후에 어떤 매물이 나오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1평짜리가 128억이면 아시겠지만 평당 2억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지금 5월 14일, 뭐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지금 네이버 확인 매물이거든요. 네이버에서 확인 매물인데, 제가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자, 아까 90억, 그러니까 128억짜리가 90억의 실거래가 떴고, 그게 이제 4층, 좀 저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중층이 90억 매물이 125동에 있습니다. 5월 7일 날 확인 매물인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자, 이 이야기는 이게 다주택자 매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지금 이게 1주택자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고령층들이 지금 장특공 이런 것들 때문에 팔려고 내놨던 매물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 82.5%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실질적으로 팔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지금 108동에도 90억 매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38억이에요. 이건 무려 13층 중에 고층이 되겠습니다. 와, 지금 고층 매물이 90억, 5월 14일 오늘 확인 매물입니다.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109동에도 고층이 90억 매물이 그대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7동에도 중층 매물이 90억 매물이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5월 14일 제가 확인했을 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만 지금 4건이 다 다른 동인데 38억이 빠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매물이 그대로 아니 뭐 매물 다 들어갔다, 급매 없다, 뭐 난리 신문 방송들은 지금 뭐 정말 이거 정말 다 얘기하고 싶네요. 사실은
신문 방송에서 팩트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뭐 주간 동향 같으면 한국부동산원의 그 주간 동향이 숫자만 나오면 그 숫자만 가지고 그냥 뭐 이게 이만큼 올랐어. 뭐 지금 강남이 상승 전환했어.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로미터가 되는 이런 단지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 같은 일개 유튜버라도 이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거를 시청자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려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강남이 진짜로 상승 전환한 건지 완전히 지금 뭐 옛날 그 분위기로 가는 건지 오늘 신문방송 헤드라인만 보면 완전히 지금 막 상승 쪽으로 가서 막 난리가 났다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죠. 제가 자, 보시면 지금 13층 중에 중층인데 89억 매물이 있습니다. 128억까지 갔던 게 지금 97억 뜨고 지금 90억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1억을 꺾은 매물이죠. 1억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89억 매물이 이게 4월 16일 확인 매물인데 자, 이거 다주택자 매물이면 지금 남아 있을 수 없죠. 자, 결국은 자, 이때부터 이미 1주택자들 특히나 고령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특공이나 이런 것들 혜택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이미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89억 매물이 마이너스 39억이에요. 아니, 지금 압구정 지금 신현대 이야기라니까요. 압구정에서 가장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압구정 2구역에 그것도 61평형이 128억까지 갔던 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강남에.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자, 보시는 것처럼 88동에도 88억 매물이 있습니다. 지금 13층 중에 중층이고요. 125동에 88억 매물이 있습니다. 13층 중에 고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야, 마이너스 40억이에요. 40억이 빠져 있는데도 4월 22일 확인 매물이고 4월 16일 확인 매물이 그대로 지금 5월 오늘 지금 14일인가요? 5월 14일 현재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거 다주택자 매물이 아닙니다. 1주택자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팔려고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0억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40억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자, 13층 중에 지금 중층 87억. 자, 이분은 원래 88억에 내놓으셨던 분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다시 1억을 낮췄어요. 이번에 1억을 다시 낮췄어요. 안 팔리니까. 지금 올리는 게 아니에요. 87억으로 낮췄다니까요. 압구정 2구역 가장 빠른 압구정 신현대 128억까지 갔던 거를 88억도 비싸다고 88억도 마이너스 40억을 지금 1억을 더 낮춰서 마이너스 41억으로 간 거예요. 자, 여기도 뭐 87억 5천 매물도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40억 5천 40억 넘는 하락 뭐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86억 매물이 있습니다. 13층 중에 고층 4월 16일 확인 매물이에요. 마이너스 42억이에요. 야, 나는 신문방송에 진짜 얘기하고 싶네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니, 압구정은 왜 이러냐고. 그렇죠. 지금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마치 엄청나게 막 지금 이제 다 급매물 없어지고 막 난리 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네이버에 4월 16일 확인 매물이 1주택자들이 매물을 그동안 많이 전부 다 다주택자 매물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자, 결국은 이 매물들이 결국 올해 12월 이제 31일까지죠. 이제 12월 31일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7월에 세제 개편까지 있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훨씬 더 낮은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85억대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낮은 매물이 85억 8,500 꺾기 기술이 들어간 거죠. 5월 9일 날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5월 9일 날, 5월 6일 날
85억 9천 매물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2억 2천, 마이너스 42억 1천만 원이에요. 야,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압구정, 신현대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여전히 많은 강남 집주인들은 지금 40억 싸게라도 42억을 낮춰서라도 지금 뭐 80, 지금 6억에서도 1,500 꺾기 기술 들어갔고 1,000만 원 꺾기 기술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만큼 이렇게 되면 80억 초반대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주택자들, 특히나 고령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1주택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매물을 쏟아내 놨고, 자, 그 매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급급매 매물로 그대로 시장에 남아있다. 이걸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안 되면 아시겠지만 그냥 호가를 가지고 시세라고 해서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5월 2주차 서울이 0.15에서 0.28. 자, 이러다 보니까 뭐 거의 0.30 뭐 이렇게 보면 뭐 2배 뭐 상승폭이 확대됐다. 오늘 뭐 신문방송 난리가 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0.15에서 0.1. 이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숫자만. 이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뭐 실거래가 없으면 그냥 호가라고 해서 시세를 가지고. 근데 호가도 이렇게 낮은 것들이 있는데, 자, 물론 다주택자들 매물 중에서 급급매들이 빠진 부분도 꽤 있겠죠. 그런 단지들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호가가 이제 낮은 것들이 빠지면 실질적으로 호가 평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일단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가 서울부터 살펴드리면 서울 전체가 0.1 이러던 게 0.15까지 갔다가 지금 4월 마지막 주에 0.14로 살짝 꺾이는 것 같더니 다시 0.15로 지난주에 올라가고 이번 주에 0.28까지 올라간 거죠. 지금 이것만 보자면 지금 2주 올라가 있고 0.14하고 0.28이면 요거는 지금 거의 2배가 올라간 거죠. 2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그것도 호가를 기준한 시세라는 이름으로 호가를 기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반영이 됐을까? 일단 제가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요. 강남 같은 경우가 계속 10주 연속 하락이었죠. 10주 연속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4로 지난주에 또 확대가 됐었는데 이번 주에 0.19로 상승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상승폭이 엄청나게 큰 거죠. 마이너스에서 0.19로 강남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 쪽으로 잡힌 게 없고 전부 다 뭐 25개구가 넘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강남에서 어떤 것들이 실거래가 상승 쪽이 나와서 어느 정도 여기에 반영됐을까? 요거를 팩트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5월 2주차가 5월 1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들어간 거죠. 5월 9일 지금 기준이니까 5월 9일 해서 10일하고 12일 정도, 그러니까 10일하고 11일 정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5월 4일 날 발표가 있었고 5월 11일 날 발표가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주간 동향은 5월 5일에서 5월 11일까지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있었던 실거래, 국토부 실거래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한 9건 정도가 일단 이렇게 체크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LG 뭐 선능, 에클라트, 자, 이것도 시작해서 뭐 개포자의 프레젠스 같은 것도 있었고 까치마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직거래는 일단 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또 한 10건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직거래 이런 것들은 뺐습니다. 다 이렇게 중개거래, 정상적인 중개거래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앞쪽에 아까 9건이 있었고 지금 보이는 쪽에 10건이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 주간 변동을 체크하는 이 일주일간 19건의 중개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19건의 중개 거래가 어떻게 가격이 움직였는지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은 선릉 LG 에클라트라는 삼성동의 이 아파트 14평 4억 2천까지 갔던 게 3억 6천으로 6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자, 요건 뭐 강남의 조그만한 뭐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수서에 강남 대시장폴에 24평 22억 8천까지 갔던 게 20억 8천 거래. 요게 그러니까 지금 다 아까 5월 8일 거래고 이게 지금 5월 8일 거래예요. 그러니까 5월 5일에서 5월 11일 요 사이에 있었던 거래죠. 그래서 이것도 2억이 지금 하락을 해 있고요. 역삼동의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24평형도 32억까지 갔던 게 5월 8일 날 28억 3천 거래가 나오면서 3억 7천이나 지금 하락해 있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34평 36억까지 갔던 게 33억 1천만 원으로 5월 8일 날 2억 9천만 원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45평 같은 경우에도 38억 9천까지 갔던 게 37억 3천으로 5월 8일 날 30층이면 꽤 초고층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6천이나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33평 같은 경우에도 42억 7천까지 갔던 게 36억으로 25층 초고층인데 그렇습니다. 5월 5일 날 거래가 됐는데 와, 이건 뭐 6억 7천이면 거의 7억 가까운 지금 대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아시겠지만 개포동의 신축 중에서 한 3,400세대 정도 되는 대표적인 신축 대단지 아파트인데도 이런 상황이고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43평 같은 경우에도 46억까지 갔던 게 41억 3천까지 하락하면서 4억 7천이면 와, 여기도 뭐 5억 가까운 대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수서동의 까치마을 21평 20억 7천 20억 넘었던 아파트가 지금 17억 9천, 그러니까 결국 20억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5월 6일 날 거래인데 2억 8천 3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역삼동의 대우 디오빌 플러스 17평 4억 5천5백까지 갔던 게 4억까지 5천5백 하락해 있고요. 도곡렉슬 26평 같은 경우에도 31억 7천까지 갔던 게 28억 1천만 원까지 3억 6천 4억 가깝게 하락하면서 도곡렉슬도 엄청나게 하락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역삼동의 명인갤러리 28평형 11억 5천까지 갔던 게 11억 2천으로 여기도 뭐 3천만 원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개포동의 대치 2단지 21평형 22억 7천까지 갔던 게 20억 4천, 2억 3천이나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역삼동의 쌍용 플래티넘 밸류 32평 16억 넘었던 게 13억 6천까지 2억 6천, 3억 가까운 하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삼성동의 아이파크 삼성 55평형 78억까지 갔던 게 65억. 와, 이건 13억이 대폭락하는 충격적인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대폭락 거래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저 같은 일개 유튜버만 아니 13억이 폭락했어. 지금 아이파크 삼성 이런 대표적인 아파트가 아까 보시면 거의 뭐 대표적인 아파트들 중에서 뭐 상승 거래나 아니면 이런 게 나온 게 전혀 지금 없잖아요. 자, 그리고 역삼 푸르지오 31평 같은 경우에도 33억 5천까지 갔던 게 29억 8천으로 3억 7천, 4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원동의 푸른마을 31평 같은 경우에도 26억 7천까지 갔던 게 18억 2천까지 하락하면서 와 충격적인데요. 8억 5천이면 야, 이거 뭐 9억 가까운 폭락 거래. 아니 지금 강남에서 마이너스 31%, 30% 넘는 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뭐 압구정 신현대 같은 경우에도 128억이 지금 90억이면 이게 29%, 마이너스 29%, 30% 가까운 건데 아까 호가는 보셨지만 지금 85억까지면은 이거는 뭐 마이너스 30%가 지금 넘어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강남에서도 마이너스 30% 가까운 폭락거래, 폭락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푸른마을 31평 같은 경우 26억 7천에서 24억 2천으로 2억 5천 하락한 거래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역삼동의 세빙 하이빌 1차 22평 13억 4천. 자, 최고가 거래가 하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 48세대짜리예요. 최고가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게. 자, 그래서 보면 지도에도 표시가 안 되는 지금 48세대짜리, 자, 요게 12억 9천이었던 게 지금 뭐 4개월, 5개월 만에 13억 4천으로 딱 5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아까 뭐 떨어진 것들은 보셨지만 10몇 억씩, 뭐 13억씩, 막 7억씩, 8억씩 폭락했는데 지금 이거 딱 하나 세빙 하이빌 1차라는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아주 소규모, 지금 이게 한 개동이면 그냥 이 한 동짜리잖아요. 지금 한 동짜리 이게 지금 5천만 원 올라가는 거, 이게 지금 강남 전체 집값을 상승시킨 건가요? 자, 그리고 삼성 청담공원의 32평 지금 84 타입인데, 자, 이게 24억 3천으로 최고가 거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그렇게 올라서 난리가 난 건가요? 보시는 것처럼 32평형이 22억이었던 게 24억 3천으로 한 2억 3천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내용을 좀 보면은요, 작년 6월이었고 올해 5월이에요. 자, 요게 86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삼성 청담공원 자체도 뭐 한 391세대밖에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 32평형이 주력 평형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력 평형대는 39평형입니다. 230세대나 되고요. 32평형이 86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거래가 없었죠. 일반적으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 2월 사이에 최고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선 최고가 거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22억에서 24억 3천으로 이렇게 살짝 한 2억 3천 올라간 거래가 나와 있는 거고, 주력 평형대인 39평형 삼성 청담공원을 보면 2월 4일 날 여기는 최고가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30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게 9층이고 8층인데 보시면 27억으로 3억이 하락해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이 32평형 주력 평형이 아닌 거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2억 정도 올라갔다라면, 실제 주력 평형대인 230세대나 되는 대부분 391세대, 230세대는 이게 주력이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3억이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는, 이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도대체 어떤 아파트가 올라가서 뭐 강남 집값 올라갔다고 이 난리를 치는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19건 중에서 17건이 하락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90%가 하락을 했고 딱 2건만 10%인데 이 2건도 아까 보셨지만 하나는 뭐 정말 한 동짜리 겨우겨우, 그것도 5천만 원 올라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력 평형대는 오히려 3억 가깝게 하락했고, 거래가 안 되다가 지금 나온 거니까 올라간 것처럼 지금 표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상승거래, 뚜렷한 상승거래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고 오히려 대부분이 다 90%가 하락한 걸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평균 거래 금액이라는 걸 보더라도 그래요. 강남에서 이 평균 거래 금액을 봐도 4월 달에 평균 거래 금액이 26억 8천이었고요. 작년 6월에는 31억 8천까지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5월에 지금 거래된 것들을 보면 22억 1천만 원이에요. 평균 거래 금액도 지금 지난달하고 비교를 해보면 4억 한 7천 정도, 5억 가깝게 지금 내려서 있고, 최고가 지금 31억 8천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뭐 한 10억 가깝게 지금 내려가 있나요? 그렇죠. 뭐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32억, 뭐 22억 뭐 이러니까 한 10억 가깝게 지금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평균 거래 금액 자체도 지금 낮아요. 한 10억 가깝게, 또는 뭐 지금 직전 대비해 보면 5억 가깝게 내려, 모든 지표들이 다 이렇게 실거래 관련된 것들은 내려서 있는 상황이고, 아까 호가도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뭐 압구정 신현대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그것이 여전히 마이너스 42억, 오히려 42억 넘는 이런 호가들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강남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한국부동산원의 그 데이터 지금 몇 개만 가지고 강남도 상승 전환했다. 강남이 뭐 0.14에서 0.15에서 뭐 0.28까지 더블로 뛰었다. 그래서 서울 25개구가 상승을 했고 뭐 서울도 뭐 0.15에서 뭐 0.28로 뭐 난리가 났다. 아까 요거는 뭐 0.28은 서울 전체 얘기네요. 제가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04였던 게 뭐 0.17로 뭐 뛰었다. 뭐 플러스 전환했다. 뭐 난리. 자, 이거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의 판단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그 데이터만 신뢰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신문방송에서 그냥 헤드라인만 그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걸 보시던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린 이거를 뭐 보시든지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몫이겠죠. 자, 그렇지만 저는 어느 곳을 봐도 지금 강남이 뚜렷한 막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거는 제가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이건 지금 5.12 대책이 아직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5.12 대책 때문에 지금 뭐 다시 또 퇴로를 열었죠. 그래서 지금 1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또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걸로 보여집니다. 야, 정말 부동산 시장 드라마틱합니다. 자, 제가 이 과정에서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계속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제 기준에서 팩트 체크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뭐 시청자분들이 그거는 이쪽 상황도 보시고 뭐 저쪽 상황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균형 잡힌 밸런스 있는 이런 상황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이렇게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정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가끔 또 고가 제품 뭐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정말 작은 것 하나 또 뭐 가끔 고가 제품 하나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이런 거 매일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시는 거야. 아, 정말 저를 또 이렇게 생각해서 참 이런 거 뭐 볼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3호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